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시장을 움직인다. 한수정의 인비, 저는 한비서 한수정입니다. 매일 수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남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수익으로 증명된 증권가의 전설,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이 선생님이 각 섹터와 테마, 이벤트 드리븐 매매 운영법으로 여러분들 이끌어드릴 예정이고요. 또 전략 분석이 끝난 이 선생님만의 공략 종목이 오늘도 담겨 있습니다.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수익 창출 자연스럽게 됐을 거다.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선생님의 공략주 가운데 두 종목이 또 한 번의 폭등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지금 아마 빨갛게 물들고 있을 겁니다. 시장도 어제까지의 조정을 얼추 마무리하고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두 종목 잠시 후 만나보시고 또 오늘은 어떤 테마와 종목이 이 선생님의 결제를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에 우리 상승률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적혀있는 종목들이 3월에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들 가운데 10% 넘는 종목들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3월 5일에 KX 하이텍 21.95% 상승 가져갔는데 최근까지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같이 소개해드렸던 JT와 함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또 G2파워 전력 쪽도 오늘 강한데 G2파워 원전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AI 시대에 전력이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주목해보자라고 소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또 상승률 10% 넘게 챙겨갔고요. 다음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또 AI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종목들 우리가 상승률 빠르게 챙겨갔었죠. 인트론바이오, 신테카바이오,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빠르게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이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드렸고 우리가 상승률 챙겨갔습니다. 그 이후에 TPC, JMB, 이에이트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까지 반도체 장비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에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렸고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터치하게 되면서 우리 47.42% 상승률 4월 되자마자 챙겨갔었던 종목이었죠. 다음 KNJ, DK락, 제일전기공업까지 확실히 반도체 쪽에서의 강세 보셨던 것 같고요. YC캠이라는 종목 오늘 시장에서 지금 상한가 장중에 다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종목 3월 18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56.19%의 상승률 가져가는 모습이었고 자, 오늘 지금 장중에도 상승률을 뿜어내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풀리지 않고 그대로 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기준으로 했을 땐 56.19%지만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30% 더 추가가 된다면 86% 그 이상 우리가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갱신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삼성제약과 또 에이테크 솔루션 소개를 해드렸고 이삭 엔지니어링도 역시나 전력과 HBM, AI 관련주로 42%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로모피 테마에서 또 네페스아크 소개해 주셔서 13.39% 상승 챙겨갔고요. 어제까지는 다소 조정이 있었지만 오늘 다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표에 있는 종목들만 총 더해봤을 때 365.94%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더 갱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표에 나와 있지 않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400% 가까이 3월 동안에 챙겨주신 종목들의 상승률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4월 4일인데 이제 4월 동안에도 계속해서 상승률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종목들의 움직임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C캠 지금 56.19% 상승이다. 어제자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이 유리기판 테마라는 점 저희가 방송에서 저 한비서가 또 정리해서 열심히 브리핑을 해드렸죠. 인비저블 공략주로 종목명 공개가 됐는데 반도체 유리기판 소재 3종이 지금 양상 테스트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소식이고요. 이제 산업 생산이 가닥을 잡는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YC캠을 비롯한 유리기판 테마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장주가 YC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기판 소재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 자리에서 공략해서 가지고 가실 때 약간의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이내 바로 탄력을 가지고 만회를 하는 모습이었고 전일까지도 장중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탄력적인 모습 보였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한가 뿜어내는 모습, 불기둥 뿜어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정말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한 8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는 마음에 목도 매는 그런 YC캠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HB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2월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반도체 쪽에 관련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유리기판 테마로 다시 엮이게 되면서 이 종목도 어제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추가적으로 장중 20%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37.92% 전일 기준이고요. 오늘까지 더해진다면 20%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아마 57% 정도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2월 14일에 우리 발렌타인데이였었잖아요. 그날 소개를 해드려서 이때까지 어느 정도 상승은 챙겨가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가져가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랫꼬리, 윗꼬리 변동성이 조금씩 달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큰 폭의 하락 없이 계속 꿈틀꿈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 상승의 갭을 이어서 뛰어나가면서 아무래도 앞에 상승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올라가 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유리기판 소재 지금 테스트 마무리하고 이제 양산의 본격 가동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서 함께 유리기판 테마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KX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21.95%의 상승률 챙겨가고 있고 저희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다가 4월 2일자로 고점 기록한 모습이고요. 마이크론 관련주입니다. 이제 엔비디아 이후에 어떤 종목이 또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마이크론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 주목해보셔라 라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대량 매수와 함께 상승이 나오면서 이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종목 또 21% 넘는 상승률 챙겨가고 있고요. 데이터 솔루션 또 이번에 급등이 나와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3월 14일 이 종목은 또 화이트데이에 무슨 기념일마다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또 상승률을 챙겨주시는데요.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4월 1일 정말 만우절 무슨 서프라이즈가 아닌가라는 말씀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4월 2일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신고가 다시 달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1,000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지금 전력에 대해서 데이터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문제로 두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관련주들 주목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담아 가셔야 되고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들 끝까지 믿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도 우리 3월 달에 소개해 주신 종목이고 42% 상승률 챙겨갔었죠. 디지털 트윈 관련주이고 우리가 앞에서 E8라는 종목이 디지털 트윈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빠르게 3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주로 또 이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담았습니다. 단 4거래일 만에 이렇게 높은 상승률 42%라는 빠른 상승률을 챙겨주신 이 선생님이시고요. 또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이 선생님과 함께 했었던 3월의 종목들도 정말 40%, 50% 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명예의 전당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명예의 전당에 새로운 종목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어제자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정리를 해본 것이기 때문에 YC캠이 지금 56.19% 상승으로 유리기판 테마에서 새로운 명예의 전당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YC캠이 장중에 또 상한가 터치를 하고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상승률이 더해지게 된다면 8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명예의 전당에서 1위는 자람테크놀로지, 2위는 삼천당제약, 3위는 젠백스링크, 4위 예스티, 그리고 5위가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YC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월의 공략주로 YC캠이 새롭게 등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픈 채팅방 안에서도 이 선생님 또 한 번의 새로운 기록을 세워주시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이 선생님 따라오신다면 이런 종목들, 명예의 전당 안에 있는 종목들 다 공략하실 수 있고 이 상승률들을 다 수익으로 못 만들어내셨더라도 중간에만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의 절반의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승률들 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자람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지금 상승률 가장 높은 종목으로 247.03%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인데 저희가 2월 2일에 공략해서 3월까지 4월까지 쭉쭉쭉쭉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3월 달에 3연상을 기록했을 때 이때 익절 처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다 하셨을 텐데요. 이 종목 지금까지도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AI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 그리고 전력 그리고 우리 통신 쪽까지 함께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고 또 어떤 종목들이 매일매일 숨어 있을지 방송도 시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될 텐데요.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그 카메라로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텐데요. 그거 누르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이 선생님 만나보시고 오늘의 종목들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3989번으로 인비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시고요. 또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채널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시고 투자에 도움 받으셨고 또 수익까지 챙겨가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선생님과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들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방송 또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두 가지 결제 안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테마 결제 안건부터 살펴보시죠. 자, 지금 디지털 지하철부터 갤러리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명 디스플레이 등장으로 업계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뒤에 보이시는 화면이 약간 어둡게 되어 있지만 이 디스플레이가 지금 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명 디스플레이가 지하철부터 갤러리까지 여러 군데에 사용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디스플레이 시장은 약간 주춤했었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다시 이 투명 디스플레이로 기대가 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겠고요. 확실히 또 AI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쪽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오랜만에 두 번째 테마로는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K방산주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AI 열풍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사실 조용히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보였던 것이 바로 방산주들인데요. 그 가운데서 보잉의 선택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많이 안 올랐다면 공략을 해볼 만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과 함께 이 선생님의 결제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종목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고요. 저 한비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비서입니다. 네, 이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TV 바꾸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거의 뭐 생생하게 진짜 현실을 보듯이 너무 화질이 좋죠. 저도 뭐 TV 굉장히 뭐 좋은 걸로 구매를 해놓고 있긴 합니다. 네. 이 오늘의 종목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면 더 좋은 TV를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 선생님께서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도 좋다고 전화를 주셨는데요. 오늘 또 첫 번째 테마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다 보니까 또 이 선생님도 TV에 대한 관심, 또 앞으로 이 종목에 매수하는 것이 또 다른 TV를 사는 것에 대한 투자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을 보고 있고 특히나 AI 반도체 쪽 보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순환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테마도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투명 디스플레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고 또 특히나 지하철부터 또 갤러리까지 투명 디스플레이가 많이 쓰일 것으로 전망이 되게 되면서 이쪽을 미리 담아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미리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이 선생님이 정말 수익을 잘 내시는구나 라고 좀 알아채셨다면 그리고 내가 오늘은 수익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픈 채팅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 선생님 진짜 주식의 신이시다 이런 멘트들 막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으로 만들어 보시죠. 일단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그 카메라로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셔서 인비저블 이 선생님 우리 방송 출연하시지 않는 만큼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들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디스플레이 컨퍼런스 상반기 2024라는 것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디스플레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제 다시 이 업황이 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언급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평가들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좋은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물가 상승 때문에 많은 힘든 시기들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요즘에도 우리가 뭐 식음료 하나 사 먹기에도 부담이 되는 시장인데 그동안에 뭐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같은 것들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이런 수요 측면에서 약간의 물음표가 던져졌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엔데믹이 있을 때에 디스플레이를 바꿀 사람들은 다 바꿨고 그 2년이라는 정체기 동안을 지난 이후에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조금씩 덜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도 조금씩 덜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시장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TV나 노트북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1년치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산업통상부 자원부 기준이고요. 2024년 2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 2월까지 1년치의 수치를 지금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점차 지금 불황이 지나가게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기준으로 했을 때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빠르게 올라가기 전에 좀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2년 동안에 지금 디스플레이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에 팬데믹 때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TV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구매한 사람들은 이 전자제품을 사실 최소 2년 이상은 쓰기 때문에 2년 동안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서 다시 외부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 TV를 굳이
사야 하나라는 의문도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TV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떨어졌어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 줄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축소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점점 상승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죠.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를 내릴 추세로 물론 보수적인 입장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유지 아니면 하락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런 스포츠 경기들이 열리는 해이기도 한데요. 지금 유로 24 그리고 파리 24의 이런 스포츠 경기들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로 24 같은 2024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7월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또 2024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 중반기부터 또 하반기까지 TV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도 이런 스포츠 경기들을 시청하고 있기는 하지만 올림픽, 이런 스포츠 경기, 그리고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TV로 시청을 해야 되는 그 맛이 있죠. 우리가 다 같이 거실에 앉아서 치킨을 먹으면서 응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TV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리고 올해가 그 해가 될 것이다. 올해 중반기의 수요를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TV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과연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TV가 많이 팔리게 될까요? 지금 올해 있었던 CES 2024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두 기업의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두 기업 다 투명 디스플레이 제품을 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투명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TV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는 이제 화면이고 뒷면이나 옆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검은색, 뭐 흰색 이런 판이 있는 거를 대부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 투명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게 된다면 공간에 대한 여유도 더 있어 보이게끔 되겠고 우리가 TV뿐만 아니라 전시회장, 그림 같은 것들을 또 걸어놓을 수 있는 상황에다가 또 밝기에 대한 장점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색감 같은 것들을 더욱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TV와 우리와의 공간이 단절돼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면서 마치 VR, AR처럼 가상현실 세계를 보듯이 이렇게 투명 디스플레이로 우리가 체험을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공간 제약 없이 또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인데요. 사이즈가 또 다양하게 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두든 TV로 활용하든 그림으로 활용하든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LG전자의 경우에는 이미 이것에 대한 상용화를 또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스타벅스 여수 돌산 드라이브스루점에 55인치 투명 올레드 패널 12대를 이어붙인 8m 길이의 초대형 테이블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명 디스플레이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 사업장에서 또 공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업이 이 투명 디스플레이, 투명 LED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꼭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은 투명 LED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이미 부각을 받았었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빛을 활용한 전자제품들을 주로 만드는 곳이라는 점이 큰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이미 기업명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해보시고 맞춰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광센서, LED 등에 들어가는 전자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 자율주행 등과 결합하게 되면서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들을 마련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지금 $1,500 이상 프리미엄 TV 점유율 추이를 보시면 앞으로 이런 빛을 활용한 그리고 특히 LED, OLED를 활용한 TV들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CD 패널보다 OLED TV
TV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더 주목해서 이 빛을 활용한 오늘의 기업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절반 이상이 OLED TV로 점유율이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이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또 일본의 반도체 기업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명과 함께 일본에서 또 불리는 기업명이 있어서 이것도 참 신기한 부분이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일본의 반도체 기업인 옥사이드라는 기업과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부산에 2천억을 투자해서 전력 반도체 생산 공장을 새로 짓겠다라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이것을 만들게 되고요.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면서 신규 채용 계획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AI 시대에 발맞춰서 또 투명 디스플레이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가 이 기업의 수혜를 톡톡히 누려볼 수 있을 거라는 전망, 그리고 성장에 대한 전망까지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시점이죠. 자, 디스플레이 시장이 그동안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려서 사실 이 기업의 차트, 주가 역시도 그동안에는 다소 좀 주춤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가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공략하신다면 진짜 바닥에서 정말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일부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꿈틀꿈틀하면서 이 종목도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앞으로 디스플레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담으신다면 단기적인 수요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챙겨가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디스플레이 기업에 대해서 오랜만에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AI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AR, XR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트북도 많이 사용하고 TV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디스플레이 쪽 수요가 계속 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특히 투명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픈 채팅방 얼른 들어오셔야 되겠죠.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그 카메라로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종목 어떤 건지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YC캠, HB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말고 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테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수정의 인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상승을 너무나도 잘 안겨주신 이 선생님이신데 우리가 뭐 비단 오늘뿐만이겠습니까? 2월에도 3월에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멋진 상승률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 종목명만 들었을 때는 좀 생소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승률은 정말 어느 테마의 대장주만큼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
선생님만 믿고 잘 따라오신다면 매일매일 정말 수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였다라는 것을 제가 3월에 이런 표를 정리해보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총 365.94%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여기에서 특히나 오른쪽에 보시는 YC킴 유리기판 테마에서 또 한 번의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56%였던 상승률이 이제는 86%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까지 기준이고요. 오늘은 장중에 상한가까지 불기둥 뿜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관련된 또 따라오는 종목으로 HB테크놀로지 2월 달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HB테크놀로지 반도체 쪽에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유리기판 테마와 함께 올라가게 되면서 전일에도 급등 양상이 나타났고 오늘도 갭을 크게 띄우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37.92%에서 이제는 아마 50%, 60%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기록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실시간에도 보실 수 있고 이 시간 끝나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종목이 내일 또 이렇게 올라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라 라는 말씀 전해드리겠는데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그 카메라로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셔서 빠르게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선생님께서 또 두 번째 테마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네, 한비서입니다. 네, 이 선생님. 우리가 무슨 나라냐고요? 대한민국 아닌가요? 네. 대한민국 지금 휴전 상태죠, 휴전 상태. 네. 아,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방산주 엄청 좋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얼른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두 번째 전화를 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리자면 이 선생님이 우리나라 지금 아직 휴전 국가다라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방산주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해주셨죠. 그동안 우리가 정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거기에다가 또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있다 보니까 방산주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늘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방산주 담으셨나요? 그리고 수익을 챙겨 가셨나요? 아직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방산주는 꼭 주목해 보셔라 라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K방산주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특히 이 가운데에서 보잉, 미국의 항공사죠. 정말 이 큰 회사에 선택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신 분들 제가 또 브리핑 해드릴 텐데 정확한 종목명 빠르게 알고 싶다 하신다면 오픈 채팅방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셔서 오늘 이 종목 함께 담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방산주들의 좀 현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몇 가지 되지 않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이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12월경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2만 원대, 11만 원대였던 주가가 22만 8천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당 10만 원 정도 올라간 가격이라서 정말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LRG 넥스원 역시 지금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9만 3천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7만 4천 원이라서 2배 이상 올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산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작년부터 들려왔었어요. 이런 K방산이 여러 가지 수주 소식이 있었을 때에 이제 정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그때 방산주 별로 매력 없게 느껴져서 안 담으신 분들은 지금 아마 이런 차트를 보고 굉장히 속상하실 겁니다. 이 방산주 ETF 역시 지금 한 달 사이에 35%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내가 그때 샀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지금 방산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기 전에 후속주로 많이 안 오른 종목 오늘 이 선생님이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방산주들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특별히 최근에 방산주들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수은법,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그동안에는 15조 원으로 제한을 시켰었는데 이것이 25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의 대형 수주를 받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 자금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시스템들이 필요했는데 그동안에 이 금액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것이 방산주들의 성장을 좀 저해한다라는 평가들을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방산주들이 더욱더 수혜를 받고 있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후보들이 여러 가지 지역을 돌면서 연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지금의 후보 보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선거 유세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으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스스로 국가 방위 안보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나토 동맹국들 안에서도 스스로 국방에 대한 안전을 지켜야 되는 방위 산업의 성장을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부추겨지고 만들어 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방산주들이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도 제가 지금 아직까지 지금 홍해 해협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한 또 미영프 간의 연합군의 이 전쟁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이 전쟁도 지금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방산주의 수혜를 지금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보셨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방산주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드론 개발 전문 업체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주목해보자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산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무기에 따라서 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다른데요. 오늘 기업은 방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 그룹사 안에 계열사로 자회사로 드론 개발 전문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방위산업, 무기용으로 쓰이기 위해서 드론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드론을 게임으로도 활용하고 사진 찍는 데도 활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벼운 요소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정찰 무기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드론이 생성이 되어 있었다,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정밀, 항공, 우주, 방위산업, 기계, 로봇, 무인화 시스템, 얼굴 인식 시스템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오늘의 방위산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수혜도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지금 철도 위에 드론이 띄어져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도 시설물 안전점검 무인화 시스템을 하는 드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술력을 세종대학교
지능기전공학부 교수연구팀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도 시스템, 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철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올라가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관제 시스템이 따로 필요했는데 그것을 드론이 해결을 해주는 이런 사업을 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 그리고 평가하기 어려운 곳,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곳을 지금 이 드론이 대신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교수 연구팀이 만들어낸 이 제품으로 지금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공사 여러 팀이 지금 협력해서 이 제품에 대한 사용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서 오늘 드론 개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 방위산업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이러한 수혜까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항공사죠. 보잉이라는 기업의 엄지척,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표 여러 번 치셔야 되는 모멘텀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보잉의 협력 업체를 보잉은 매년 기술력을 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내 방산 기업들이 이 보잉의 평가에서 별 4개를 받았다라고 해요. 실버스타를 받는데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5개 골드스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보다 별이 5개니까 상당히 중요하겠죠. 골드스타로 아주 우수한 기술력을 평가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런 비행기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선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배선 기관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배선 기구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항공기, 비행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곳이고 이것을 와이어 하니스라고 그냥 부르게 되는데요. 수송기의 이 와이어 하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이어 하니스들을 다 엮어가지고 운송기가, 수송기가 작동이 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업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잉에 이러한 와이어 하니스 제품을 납품을 하게 되면서 지금 매출액이 작년에서 전년 대비해서 1,602억 원으로 17억 원, 17% 정도 증가하게 됐고요. 수주 잔액도 지금 6천억 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5천억 원까지, 그러니까 1조 원 넘게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출액으로 특별히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좋겠죠. 앞으로 만들어낼 물량이 7, 8년 이상 남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잉의 협력사이면서 앞으로 7, 8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잉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업은 이제 무인기 시장에 또 뛰어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철도 관제 시스템 같은 것들 다 드론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수송기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무인 수송기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전해지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시대에 발맞추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전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지금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휴전 상태라는 점 다시 한번 떠올리신다면 이것 역시도 상당히 우리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든 미사일을 고체 연료화, 탄두 조정화, 핵 무기화 하겠다며 미사일 체계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실제로 화성포 16나라는 미사일 제품을 시험 발사를 하게 돼서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됐는데 화성포 16나는 극초음속 활공 비행 신형 중장거리 고체 탄도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없이 중장기적으로 멀리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성공적으로 이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두려운 부분일 텐데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적인 부분은 또 우리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슈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4월 10일에 또 총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여기에서 국가 안보와 또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또 언급이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요. 여러분 꼭 확인하셔서 담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는 역시나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앞에서 보셨던 이런 방산주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마 종목명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그런 종목이라서 의심 없이 담아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산주 테마 계속 이슈가 예상되니까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빠르게 담아보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그 카메라로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셔서 오늘 방산주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디스플레이주 오랜만에 두 테마 살펴봤으니까 꼭 수익 내보시길 바랄게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